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19페이지 중간 부분 이참정명부터 보겠습니다. 경인을류 갑자 무진 을경합으로 합살유관이 되었다. 병술 정의 식상운 해자축 인수운 무기체운이 모두 가능하고 경우는 칠살이 혼잡하니 마땅치 않다. 병술 정해운은 좋은 운이고 정해운이 더 좋다. 무자운은 전체적으로 좋지만 굴곡이 있을 수 있으며 기축운은 불리한데 여전히 지지할 수 있고 경인운은 무방하고 신묘운은 가장 흉하다. 지금 이렇게 봤죠? 이것을 한번 주보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격신은 신자 수국이 있고 무토가 투간에 있습니다. 격신은 개수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호유하는 용신은 유신금 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임수를 제하는 것은 무토가 되겠죠. 발전 경금이 지금 투간에 있어서 무토를 임수를 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을경합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여기서 을목은 희신 역할을 합니다. 운에서 합을 해소하면 흉하죠. 경이 풀려버리면 경은 무토를 설하고 임수를 생하기 때문이죠. 자, 병술론을 볼까요? 병술. 병화는 경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무토를 돕죠. 그래서 임수를 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신입니다. 병술, 수루는 무토운이니까 희신이고 인술, 화국도 가능하니까 희신이죠. 여기서 희신, 병화는 희신입니다. 희신. 정해운을 볼까요? 정해운. 정화는 기신이죠. 다만 기신 을목을 설하게 하는 희신 역할을 합니다. 해수는요. 해수는 마찬가지로 병화를 극하고 기신입니다. 그런데 인목을 또 합류하죠. 인목을. 그래서 인 중에 우리가 병이나 무토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희기가 반반이다. 무자운, 무토는 희신운이죠. 그러나 경금을 생하니까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다. 다만 경금이 지금 합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편은 아니어서 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자수는 격신운이죠. 자수, 수국. 그런데 임수, 자진 수국을 만드는데 임수는 운간, 무토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경금이 또 보호할 수는 있죠. 그래서 임수가 혼잡할 수는 있는데 가신이 무토가 그것을 어떻게 제압하느냐 하는 그런 무토의 제압할 수 있는 상황 여하에 따라서 곤란할 수 있다. 거기다 경금까지 지금 투간에 있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기축운, 기토는 기신운입니다. 축토도 기신이죠. 다만 자축, 갑, 유축, 금국을 이루어서 자수를 합류하는 것은 기라다. 경인운, 경금은 기신운이죠. 그런데 을로 인해서 두 개의 경금과 하나의 을목이 되기 때문에 합주되는 거죠. 합주.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크게 꺼리는 건 아닙니다. 인목은요? 인목은 무토와 병화의 장생지로서 좋은 운이죠. 인목은. 신묘운은요. 신묘. 신금은 개수를 생할 수 있죠. 희신운입니다. 그런데 천간에 있는 을목을 제거해버리면 경금이 해방돼 버리죠. 그래서 임계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맑아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희신일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운이 됐다. 지지묘는 유금, 개수를 호위하는 유금을 충하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 지금 인묘진, 목방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또 개수를 설하게 되죠. 그리고 무토도 극하게 되죠. 그래서 신묘는 신금은 희신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크고요. 묘는 기신운, 그래서 신묘운이 제일 기신운에 속한다. 우리가 지금 주보법에 의해서 그 대운을 보면 보시다시피 모두 길, 모두 흉, 이런 상황은 사실은 드물죠. 뭐 항상 기운이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슨 고서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뭐 무슨 남방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대적인 어떤 명을 분석하는 각도에서는 별로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 그 다음 팔자를 보면 범태부입니다. 정축, 임인, 기사, 병인. 정관격에 인성을 쓰는 사주죠. 근데 재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개인 인성 중에서 하나하고 합하고 있어서 인성을 하나를 남기죠. 그 인성이 상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든지 그 무거운 것, 중복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니까 정화, 편인을 합거해버리는, 그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격국이 파괴되는 것은 아닌 그런 것이죠. 본래 제가 기신인데 정임합으로 제가 변하여 관이 되었다.
우리 설하구 선생은 뭐 변해서 바로 그냥 어지간하면 다 그냥 화해서 뭐가 돼버리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되지 않습니다. 합으로 묶여서 작용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기신이 변하여 희신이 되니 격국이 합으로 인하여 청하게 된다. 대귀할 격국이다. 사축 중에 금이 지지에 숨어 드러나지 않고 기가 휴수되니 논할 필요 없다. 식상은 뭐 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신에 운이 오면 금이 인출되니 마땅치 않다. 정관께 식상이 운에서 오면 좋지 않다. 기쁜 것은 원국에 병화가 인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금을 회극할 수 있으니까 인수가 정관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수용신, 여기서는 이 인수가 사람들은 항상 뭐 용신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격국론을 공부할 때는 그것이 격국인지 상신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수용신, 여기서는 지금 상신을 말하는 거죠. 인수용신에 제가 기신이니 재운, 자해의 운은 불리하다. 기쁜 것은 제가 지지에 있어서 천간의 인수를 극하지 못하고 관을 생하니 길하다. 기토, 무술, 정의 운은 인수를 도와서 길하다. 유운에 금국을 이루니 정관을 극하여 불리하다. 병운이 가장 길하다. 이것은 정관표에서 언급한 범표 명조다. 주해분을 제가 써놓은 건데요. 자, 설하구 평주의 혼란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 명조가 관인이 형으로 서로 상승하게 되어 인사형이죠. 인사형. 그래서 과하다. 인성이 과해져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또 위에 병과 정이 투간해 있죠. 그러니까 재성을 기뻐하는 것, 재성을 꺼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며 신축, 경자, 기해운은 모두 호운이며 무술, 정유운은 불리하다. 신축을 보면 신금은 주보법으로 이제 설명을 제가 해보면 신금은 병화를 합류하죠. 이 주보를 취해보면 인사형, 인월, 병화가 투간해 있고 정임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격신은 병화, 그 다음에 병화를 호위하는 용신은 간목, 정관이죠. 그리고 정화 가신을 제거하는 기토가 청용신입니다. 신축운은 병화를 합류하니까 길하죠. 축은 기토운이니까 뭐 좋죠. 경자운, 경금은 간목을 극할 수 있으니까 기신이죠. 그런데 동주, 경자에서 동주 사라고죠. 사,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원국에 또 병화가 투간하고 있어서 뭐 힘을 못 쓰니까 경자운은 겉으로 보기에 꺼리는 것 같지만 큰 위에는 없다. 자수도 기신이긴 하지만 축토를 합류해서 기토의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희신 역할로 바뀐다. 기토운, 기해의 기토운은 정화를 설하기 때문에 용신, 희신운이죠. 해수는요. 해수는 일단 병을 극하죠. 그런데 지금 또 임수가 투간에 있으니까 병을 극하죠. 그래서 사를 충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합하죠. 그래서 형이나 반합국을 해소합니다. 그리고 인목을 합류하죠. 결과적으로 병과 갑을 보호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사화를 충하긴 하지만 그래서 병에게 직격탄을 주는가 했더니 인을 합류해서 인중에 병갑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은 운 같지만 그 작용을 봤을 때는 좋은 역할을 한다. 무술운은요, 당연히 무토는 병화 격신을 설하기 때문에 끓이는 거고요. 축술형이 있어서 무기토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이죠. 그리고 인술, 화국은 뭐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운은 당연히 정임합이 있어서 정화 가신운인데 좋지 않지만 크게 활동하지는 못하죠. 두 개의 정화와 한 개의 임수가 서로 합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금운은요? 유금운은 기토를 설하고 사유축, 경신, 금이 경금, 신금이 같이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회출이라고 해요. 회출. 그래서 지지에 있는 인목, 병화를 지키는 인목을 극하고 그 다음에 천간에서는 임수를 보호하고 그래서 또 병화를 압박하는, 그래서 좋지 않은 운이죠. 이 참정명에서 경인운,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인운이 오면 관살이 혼잡되는 운은 아니죠. 원래 그냥 있는 살인데 살이 겹쳐서 살의 영향이 강해진다. 또 범퇴부에서 정임합은 관살 혼잡과는 무관하다. 목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원령이 인월로서 목이지만 형으로 파손되고 경금이 암장되어 목으로 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지금 무술운과 정유운은 제가 따로 써놨죠. 그러니까 무술의 무, 그 다음에 정유의 정은 정임합을 해소합니다. 천간운은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술유, 여기는 술은 병정이 인술 화국이죠. 축술형. 그래서 무기토가 형출되고 병정이 혼잡되죠. 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토가 청용신인데 금으로 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간목을 극하죠. 그래서 끓이는 운이다. 정관격의 자평진전 학원에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상권 부록에도 다뤄놨던 건데요. 그 정관격을 다시 정리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그냥 쭉 한번 공부라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성격, 인성이 용신이다. 상신이죠. 인성이 상신. 정편이는 무관합니다. 식상이 있어도 당연히 정관을 인성이 보호하니까 가능하죠. 위치가 중요하다. 양간이 편인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편인을 상신으로 하는 경우 편인과 상관이 합해도 성격이 되지만 운에서 식신이 오면 정관격이 깨진다. 편인을 용신으로 하는, 상신으로 하는 경우는 운에서 식신이 오면 깨진다. 재성을 상신을 할 때 식상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성은
식상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다만 월간에 재성이 있어서 방어하여 정관을 보호하면 가능하다. 위치를 잘 봐서 보라 이거죠. 일관과 합하는 경우 이때도 성격이 됩니다. 정관이 월지 정관이 삼합으로 인성으로 변하고 동시에 이게 김장원 같은 경우죠. 동시에 천간에 식상이 없고 재성이 있는 경우 김장원 명도입니다. 그런데 대북이한지는 사실은 좀 그렇죠. 대북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용신은 두 가지를 겸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 합살유관 편관 월지에 혼잡이면 둘 중 하나를 거류하면 무방하다. 그러니까 편관격에 관이 와서 혼잡이면 아무거나 거류하면 된다. 근데 정관이 월지이면 반드시 살을 제거해야 된다. 거살유관 이런 것들이 성격하는 어떤 상황이죠. 파격 요건 정관격은 사실은 성격적으로 매우 어렵죠. 관살 혼잡에 거류가 불가한 경우 상관 경관할 때 식신 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상관 경관보다는 덜 흉하다. 떨어져 있으면 약간 좋다. 식신과 합하는 경우 다만 합이 없이 격하여 있으면 성격도 아니고 파격도 아닌 정관격을 충형하는 경우 극신약한 경우 격이 지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지지에 긴첩하여 관을 깨고 있으면 파격이다. 월지 정관이 식신로 변한 경우 파격이다. 월지 상관에서 정관 투관 시 파격이다. 정관이 2개 이상으로 중중한 경우도 파격이다. 좀 빠져있는데 정관 치운을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게 다른 격국에 정리하는 것과 체계를 맞추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정관께 다뤘던 명조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 참정은 종 2품 정도죠. 지금 자평유제에서 합살유관으로 정관격이 성격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주보를 치용하면 격신은 개수, 그 다음에 격신을 호위하는 신금, 임수 가신을 제거하는 무토, 무토를 보호하는 경금으로부터 보호하고 간목으로부터 보호하는 병화가 희신 이렇게 취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구분해 보면 개수는 지금 이 팔자에서는 간목 일간이 신약한 경우죠. 그래서 개수는 체에서도 희신이다. 신금은 체에서는 기신이다. 그 다음에 무토도 재성인데 체 기신이다. 그 다음에 병화는 경금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체희신이다. 이게 지금 식신이지만 일간을 약하게 할 우려가 있긴 하지만 경금을 제거해버리면 을목이 살아나서 을목이 간목을 돕기 때문에 체신로 불가 가능한 거죠. 밑에 표는요. 지금 이게 입찬정은 6월이죠. 6월에 그러니까 조후에서 나오는 그 용신들 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표를 볼 때는
일간을 월지와 비교해서 조용신을 보는 건데요. 그리고 주보로 취한 것들을 가지고 또 이 6월에서의 조 상황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갑목 6월이니까 갑이 6월이니까 경, 정, 병이 필요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보로 취했으니까 뭐 더 나가면 투간에 있는 무토는 어떻고 그다음에 을목은 어떻고 경금은 어떻고를 보는 것도 더 좋고요. 그다음에 그보다는 주보를 취했으면 개수의 주보 격신 개수의 어떤 조후용신의 구비 상황, 그 다음에 신금의 조용신의 구비 상황, 무토의 조용신의 구비 상황, 병화의 구비 상황, 갑목 일간의 구비 상황, 이 정도는 봐줘야 된다. 이 표를 보실 때 맨 6칸 이것은 조후 기후 뭐 이런 건데요. 절후 있잖아요. 절기 조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한난 조습을 조절하는 음양을 조절하는 그런 데 필요한 용신이다라는 의미인데 이 만강망 공통보감 나중에 바꿔서 저술 나오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조후 용신들은 격국용신의 격국 차원에서의 어떤 조화나 균형을 무시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격국용신도 일정 부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입장에서 필요한 글자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산명학에서는 조화용신이다. 조화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전체 팔자의 구조상 조절 용도로 필요한 글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억부용신, 그다음에 꼭 억부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닌 격구용신에 해당되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맨 윗칸에 정리해 놓은 글자들은 그런 전체 조화, 격국 이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자들로 정리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글자들은 그리고 해당 월지가 이제 궁이죠, 궁. 월궁에서 실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실자 중심이다. 보시면 경으로, 경 아니면 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6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글자들이죠. 경이나 신은. 그 나머지 보좌용신, 조후에 보좌용신이라고 써져 있는 언급되는 그런 글자들, 정이나 임이나 갑이나 이런 것들은 이 6월에는 거의 절멸된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한난 조습을 조절하는 그런 엄격한 의미에서 조용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글자들은 6월에서의 허기다. 허기. 기에 해당되는 거죠. 기, 허기.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후가 구비됐는지 이것을 우선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세, 형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격국이잖아요. 이런 격국 차원에서의 그 어떤 쓸모가 없는 팔자 구조인데 조후를 구비했다고 해서 그 무슨 좋은 팔자 구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한 격국상으로는 성격된 또 성격에 가까운 어떤 팔자 구조인데 조후가 결여되어 있다. 그런 경우가 조후는 갖춰져 있는데 격국상으로는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런 팔자보다는 더 차라리 낫다. 그래서 어떤 기세나 형세가 우선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글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지 조후가 우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화, 전체적인 팔자 입장에서 격국에서의 조화, 격국으로 조화, 억부에서 조화 이런 것들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맨 윗단에 있는 글자들이 이 한난 조습을 조절하는 그런 용도의 글자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써야 될 것들이다. 간목이 6월이면 뭐 가지는 시들고 뭐 입은 말은 큰 나무의 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경금을 쓰느냐? 경금은 도끼인데 예를 들어서 도끼의 상인데 그러면 그게 한난 조습을 조절하려고 쓰는 그런 글자는 아닌데 억지로 한난 조습에다 맞추다 보니까 뭐 벽갑 인정이니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억지로 맞춘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가을이면 사실은 목은 기가 절멸돼서 생장을 멈춘 상태죠. 그러면 그 목이 팔자 구조를 봤을 때는 활동성을 갖게 만들기에는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 동량, 그러니까 그 기둥이죠. 기둥, 그 큰 기둥, 동량. 능제라고도, 능제.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은 6월의 간목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글자를 쓸 수 있는 글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용도로 활용할 때 필요한 글자 그게 바로 우리가 큰 나무를 깎아내고 할 수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주팔자 전체 그리고 일간의 어떤 상황 이런 것으로 봐서 취한 글자입니다. 가을에 잎과 지엽은 다 시들어가고 이제 생장이 멈추고 그런 어떤 큰 나무의 상인 간목인데 이 간목이 계속 소용이 되게 하려면
경금으로서 다듬어서 제목이나 동량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의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찾다 보니까 경금이 되는 거죠. 근데 정화는 예를 들어서 경금을 뭐 도끼를 날이 잘 들게 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고요. 이제 경금이나 병화는 조후나 음양을 중심으로 조절해야 되는 상황을 보는 거죠. 경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나 뭐 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준비는 마쳤죠. 여기까지를 놓고 이제 기가 음이나 한난 조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경금은 이제 정화는 화인데요, 화. 유월은 기본적으로 양월이죠. 양. 소음이니까 양이 많은 월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양이 많은데 경금으로 극목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던 것인데 음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목이 토를 극하는 상황에서는 음이 많아지게 되는 건데 경금으로 목을 극해버리면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해서 다시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6월은 체가 양이다. 그래서 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체 조화의 측면에서 경금을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음을 보충해 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음은 수가 대표하는 기인데요. 여기에서 금이 경금으로서 목을 극하는 상황에서 수를 쓰는 것과 경금을 제거하는 금을 견제하는 화를 써서 일단 목을 살리는 것. 이게 이제 조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간목의 경우에는 화를 써서 정화를 써서 경금을 극합니다. 화, 극, 금이 되죠. 이게 도끼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경이 목을 지나치게 극하면 양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그 양을 조절하려고 하는 글자가 금이 목을 극하지 못하게 말리는 화로서 해야 된다. 수는 목을 썩게 하죠. 물론 경금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음보다는 화 양으로서 조절하는 거죠. 이게 이 음양조우법의 표를 보는 우리가 제대로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표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쓸 때는 그 의미를 알고 써야 된다 이겁니다. 음양법상으로 6월은 양월인데 음을 용한 이제 체가 양이면 용은 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양체 음용입니다.
다시 음이 다시 왕하면 양을 다시 용한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아까 여기처럼 양을 써가지고 다시 양이 왕해져 버렸다. 그러면 또 음을 써야 되죠. 음을 더 보충해야죠. 조법상으로는 가을과 봄은 수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음양의 조절이 필요하다. 간목은 6월에 절멸되니 화가 우선이며 정하여 추분유 정하며 추분유에 음안하게 되니 필요한 것이다. 을목은 개수를 용한다. 을목은 개수를 용하는 것은 을목은 마르고 시들기 때문이다. 경금은 정화와 간목을 용한다. 무토는 병화와 개수를 용한다. 이렇게 지금 천간에 투간에 있는 글자 중심에 무토, 경금, 을목, 간목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글자들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이참정에 주보를 취한 걸 보면 개수가 있고 또 신금, 무토, 병화가 있죠. 이참정은 개수를 용하는 을목, 무토가 있고 이게 주보에서 취한 용신이죠. 간목을 용하는 경금이 있다. 일간 간목이 경금의 기수이니 경금이 유용하면 간목도 유용하다. 화는 인중에 병화가 유일하다. 다만 무토는 온통이 온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 속성의 천무성인자 개수, 을목, 경금, 무토. 위치와 배합을 해보면 많은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금이 우선은 아니다. 제가 써놓은 경금이. 주보가 조용신인 십간. 이 주보를 취했는데 이 주보가 조용신인 십간을 찾아보면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격신 개수를 조로 하는 것. 또 이렇게 그러면 을목이다. 그리고 을목은 이 주보에서의 용신은 아니지만 매우 유용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병화는 원국의 본기도 아니고 또 천간에도 없습니다. 무토는 천간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주보법이죠. 설명을 드렸죠. 자연 속성의 수오행. 그러니까 주신, 격신의 오행은 주로 자연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간은 자연 속성도 보는데 보조죠. 개수는 여기서 정인이죠. 정인.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고유 특성과 그 다음에 정인이라고 하는 십신 특성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이런 우성인자가 이 사람의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죠. 무토 십간은 이제 자연 속성도 되지만 사회 속성도 되죠. 여기 왜 그러냐면 그 주보에 추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성인자를 발휘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나머지 정관, 유신금, 그다음에 병화, 식신 이것은 오행보다는 사회 속성의 우성인자를 발휘하는 것으로 본다. 재화되는 경금 또한
자연 속성보다는 사회 속성의 우선인자를 얻는 것으로 본다. 주신이나 청신의 오행, 이것이 자연 속성. 십간 특성은 십신로 변환 후에 사회 속성의 우선인자다. 일간 간목은 기신이지만 희용신 그룹에 포함이 가능하다. 이유는 기신 경금에 극설이 되며 월일에 무력하여 본인의 사회적 속성의 능력은 출중하다. 자연 속성의 우선인자는 없는 편이니까 모고행의 자연 속성인 서성, 우두머리 심성 등은 있어도 없는 내심의 상태다. 우리가 속성을 가지고 자연 속성,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나 어떤 성향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관기급수는 요신금 정관이죠. 그러면 정관을 맑게 해주는 병화, 그리고 임수로부터 병화를 보여주는 무토를 겸하여 계산한다. 10급 정도가 나온다. 상서 정도의 급수다. 이 주보로서 운을 보는 법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자평진전 방식의 정관격 성격은 합살유관을 하는 것이고, 주보로는 이렇게 보고 조우용신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 설상공 사주를 한번 더 보면 갑신임신 을사무인 연회자평식으로 갑자로 바꿔서 보면 주보는 이렇게 취한다고 했죠. 이게 여기 있네요. 인사신 사명을 신자수국으로 해소할 수 있어서 정관이 보존되는 차원에서 보면 갑자생이 더 맞다. 물론 사신합으로도 인사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임사신 3개는 또 모여서 형을 이루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간이 격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격하고 있는 의미는 약하다. 무토가 을일간을 건너서 임을 극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월 시간은 바로 작용이 가능한 그런 위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수가 을을 건너가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무토가 임수를 극할 수는 없지만 임수는 무토로 인해서 그 작용 역량이 매우 약해지고 또 간목이 연간해서 설하고 있어서 임수는 거의 작용 역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수 인성을 이렇게 막 무슨 신입단지 모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주 팔자 구조가. 무토가 좌지 인목의 생지이지만 본기는 간목이니 어쨌든 그걸 입어서 무력하고, 동주 천간에 일주 천간에 간목이 투간해서 임수의 도움을 받고 절처 봉생이니 그러니까 이 지금 무인의 인이 인에서 간목이 투간해 있죠. 무토 재성은 겁재의 극을 입어서 정관격에 인성용신이 맑아졌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월인데요. 신월의 조우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간의 기수 보면 기토, 병화, 개수.
전체적인 조절의 용도로서 쓰는 글자는 을목에게는 지금 주어지지 않았죠. 주보로 취한 후에 글자들은 지금 경금, 그 다음에 무토, 개수입니다. 그래서 일간을목의 기수는 병화인데 그 다음이 개수, 기토. 일간의 기수가 일지사화의 사중에서 지금 병화가 있죠. 굽이 되고 무토도 마찬가지이며 임수도 병화를 얻는다. 신월은 화기가 남아있고 조우가 식판 것이 아니지만 을목의 기가 절멸되어 수가 필요하며 개수가 적합하다. 그 이후에 병화로 보좌한다. 운노상에서 초보대운 개수가 오니 병정화와 한조합으로 발휘하며 임수와 무토는 조우가 구비되 용이하다. 병화, 임수, 무토로서 천부성을 농할 수 있다. 병화, 임수, 무토. 다만 무토는 병화가 있어야 하는데 따라서 기수의 중심은 병화다. 병화, 무토, 을목의 오행인 목화토의 우성인자, 임수의 우성인자를 천부속성으로 본다. 아까 그 이참정명에서 용 금하는 이유 설명을 드렸죠. 주보로 설명을 해보면 앞에는 이제 음양조우를 봤죠. 이참정명은 그래서 병화, 무토, 무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에 격신, 경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글자들의 개수, 용신, 그래서 간목 겁재는 기신이지만 임수, 임수가 상관이 아니고 인성이죠. 인성. 설하여 희신전화한다. 일간을목은 기토를 극지하여 청하게 하는 것이니 자신 스스로 능력이 있다. 다만 일간이 약간씩 문제다. 음양 조용신과 결합하면 오로지 무토만이 자연 속성의 천부성과 사회속성의 우성인자의 요술 구비, 토오행의 어떤 특성, 충이, 성실, 돈황, 그 다음에 십신 정제죠. 정제의 우성인자, 관성을 보호하는 것, 규율성, 이지성, 제적인 어떤 활동 능력, 발음 규범, 이런 것들이 사회적성의 성취죠. 즉 가장 조심스럽게 동태를 봐야 될 글자가 무토다. 자, 경금의 조우용신은 정화와 간목, 무토의 조우용신은 병화, 간목, 개수, 개수의 조우용신은 정화죠. 그래서 이런 조우용신을 잘 구비하고 있는 글자, 이게 무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병화가 있죠. 그 다음에 간목이 있고 개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그 이재 능력이 뛰어나다. 주보상의 희용시는 사회 속성의 강점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신로 보고요. 음양 속성의 조용신 구비, 이것은 그 자연 속성, 천부 품성이죠. 천부 품성. 급수 계산할 때 태극점이 기신이면 구응하는 글자의 급수를 먼저 계산하고 제거되는 태극점의 급수를 같이 얻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제거되는 태극점의 급수를 얻는 경우 구응 글자의 급수 이하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가 극을 받아서 그 극을 받는 글자를 구응하는 글자가 왔는데 그 글자의 영량은 본래 핍박을 받고 있던 글자의 영량을 초과할 수는 없죠. 그런 말입니다. 다시 하나를 더 보면 김장원을 볼까요? 격신은 간목, 용신은 임수, 서용신은 정화입니다. 간목의 해월의 기수는 경금정화, 그 다음에 임수는 병화, 무토, 그 다음에 정화의 기수는 간목과 경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경이 있습니다. 무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묘미 목구에서 간목이 있죠. 정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정, 그 다음에 갑경, 간목과 정화. 그래서 인성과 비겁의 어떤 그런 사회적 속성이 이 사람은 발휘되기 쉬운 사람이다. 관성은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병무는 사실은 여기서 기수가 좋지 않죠. 그래서 관으로 승승장구할 정도는 아니다. 앞에서 급수계산으로도 봤죠. 나머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경금, 원국 글자에서 경금이 지금 기수를 제일 잘 구비하고 있죠. 그래서 경금이 정화가요. 정화가. 그래서 간목과 정화가 잘 구비하고, 설명드렸죠? 여기 간목과 정화. 경금은 음양조우, 전체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밑에 칸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음양조우다. 십신으로 재성은 기신이므로 그걸 얻어서 재에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측면이다. 이분은 어떤 재와 인연이 많은 그런 사주팔자 구조다. 그래서 관귀를 계산할 때는 임수와 간목을 계산한다. 경금이
기신인데 술에 좌해서 해수가 이 경금을 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경금을 완전히 제어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간목의 급수가 좀 많이 얻을 수 없죠. 재부는 경금이 태극점인데 경금이 기신입니다. 그래서 임수를 보고 또 간목을 같이 임수를 보호해주는 간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을 제거해주는 정화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임수가 술무토로부터 극을 받기 때문에 간목을 보는 거죠. 총명함은 무기토가 기신이죠. 식상.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간목 플러스 임수로서 무토를 제거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토는 을목을 쓴 후에 을목과 신금을 쓴 후에 정화를 써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급수를 얻는 거죠. 이 팔자는 총명함, 그 다음에 재부, 플러스, 그 다음에 관기, 이렇게 순서대로 됩니다. 그래서 팔자는 재에 관심이 많은 팔자다. 그 다음 팔자는 무명 고관무보죠. 고관무보. 뒤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정관격에 대해서는 거의 빠진 거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범태부 같은 경우도 주보를 취했으면 그 주보의 기수결에서의 기수를 보고 어떤 것들이 제일 기수를 구비했는가. 그 글자가 심각하게 깨지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운이거나 그런 것이 알 수가 있고 그런 글자를 중심으로 더 탁월한 성취를 할 것이다. 이런 거죠. 선참곡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이 주보치용 앞에 다 설명을 한번 드렸죠. 여기 그 본문 공부할 때. 그래서 그거 같이 생각을 더듬으시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음양법은 뒤에 그 태극법 파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권부터 태극법 파트인데 거기에서도 한번 더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때 지금 써놓은 것들이 잘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한 번씩 꼼꼼히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는데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정관 한 격당 1시간씩 하려고 했는데 3시간씩 늘어나 버려서 좀 고민스럽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관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